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살롱 김경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년의 가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옛날의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나이가 70, 80이 되더라도 초상화에 아주 위험 있게 그려진 그런 초상화를 볼 수 있는가 하면요. 또 한편으로는 나이 든 노인들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부터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위엄을 갖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린애들에게까지 이제 조롱을 받는 그 정도로까지 처지가 이렇게 추락한 이런 극과 극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이제 노년의 가치의 문제이죠. 어떤 사람은 무슨 가치를 가졌길래 노년에도 그런 위엄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가치를 잃어버렸길래 또 그렇게 어린에게까지 조롱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가치는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잘 가치를 지켜야 우리가 노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를 좀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발자크가 지은 그 고리오 영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1820년대에 나온 이제 프랑스 파리를 무대로 한 소설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리어 왕하고도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컫기를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을 1820년대 프랑스 파리로 무대를 옮겨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체 구도가 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여기 고리오 영감이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벌었죠. 아주 많이 벌었는데 두 딸이 있습니다. 근데 고리오 영감은 이제 평민이다 보니까 이 두 딸을 하여튼 어떻게든 이제 귀족에게 시집을 보내서 좀 지위를 상승시켜 주려 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이제 두 딸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딸이 사교계에도 나가게 하고, 사교계에 나갈 때 그 당시 유럽에서는 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게 이제 다 그걸 뒷받침하고 정작 돈이 많았던 본인은 이제 하숙집에서 이제 하숙을 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두 딸의 드레스 비용을 대는 데 쓰고 고리오 영감은 아파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이제 두 딸은 그 아버지의 자리에 곁에 없습니다. 두 딸은 이제 아버지를 한편으로 부끄러워하기도 했겠죠. 당연히 자신들은 다 귀족에게 시집을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니까요. 그때 고리오 영감이 이제 그 하숙집에 대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 남자인데요. 그 대학생이 자신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대학생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값어치는 자기가 챙겨야 하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고리오 영감은 남깁니다. 자기의 값어치를 노년에 잘 챙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이야기인데요. 뭐 이방원의 이야기는 워낙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텐데 태종은 특이하게도 한창이던 52세 때 그 당시 22세에 불과한 세종한테 갑자기 왕위를 양위하고 상왕으로 앉습니다. 이런 예가 없죠. 사실은 왕이 살아있으면서 양위하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근데 태종은 이제 이런 조건을 답니다. 세종이 30살이 될 때까지는 인사와 군사에 관한 근하는 나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조 참판인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태종이 왕이 되는데 공신이기도 할 정도의 그런 신하였는데요. 이 강상인이 군사에 관한 일을 태종에게 고하지 않고 먼저 세종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종이 이제 깜짝 놀랐죠. 태종, 자기 아버지는 반드시 군사와 인사에 관한 일은 자기에게 태종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강상인이 바로 찾아온 거기 때문에 세종은 바로 가서 태종에게 이제 그 사실을 고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태종은 대노하면서 그 병조 참판인 강상인을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투옥시킨 것에 성에 차지 않아 나중에 결국 강상인을 능지처참해서 이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게 태종의 권위에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태종은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은 이제 세종이 정사는 돌보게 하고 본인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골프 치고 하면서도 위엄을 갖추고 충분한 대우를 받다가 56세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태종은 끝까지 위엄을 지키고 자기의 값어치를 유지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속된 말이지만은 값어치라는 것,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그 파이낸스나 이런 쪽에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한번 비유를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옵션의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옵션의 가치는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재 가치라는 것은 뭐 현재 그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가치는 앞으로 그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가치는 시간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리고 변동성이 클수록 시간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 가치, 그 시간 동안에 뭔가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은 시간이 아무래도 1초인 것보다 한 달인 경우가 더 가능성이 클 거고 1년일 경우가 이제 가능성이 훨씬 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변동성이 커야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갑자기 주가가 엄청 오를 수도 있고 한 그런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이제 시간 가치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는 이렇게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사람으로 한번 간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 자기 자신이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그냥 이 내재 가치를 그냥 편하게 본질 가치라고 하면 이름 붙여 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자기의 재산, 그리고 자기의 이제 관계, 자기가 구축한 관계망이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이제 본질 가치입니다. 시간 가치는 그럼 뭐냐 하면은 본인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못 되거나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포함된 가치인 것이죠. 근데 이 시간 가치라는 거와 본질 가치가 우리가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가 완전히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을 차치한다면은 그 어린애의 본질 가치라는 것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어린애가 재산이 있습니까? 자기의 지위가 있습니까? 자기의 주위 관계망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대신 어린애에게서는 무슨 가치가 가장 크냐면 시간 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옛말에 마당에서 뛰어노는 애는 누구라도 무시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가 나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검찰총장이 될지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린애는 그런 시간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질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우리는 그 어린애의 가치를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80된 사람을 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80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재산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지위라는 것은 많이 사라졌겠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퇴직하고 뭐 그러니까 자기 지위라는 것도 많이 사라지고 관계망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사라지죠. 사회관계나 사회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관계망도 쑥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80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서는 그 본질 가치 중에서도 이제 재산이라는 이런 가치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80된 분들에게 있어서는 시간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변동성이 별로 없다는 것은 80대는 분이 예를 들어 20년을 더 산다고 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되거나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된 분 같은 경우에는 본질 가치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시간 가치는 거의 없는 것이죠. 어린애 같은 경우에는 본질 가치는 없는데 시간 가치는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본질 가치. 이것만이 거의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가치만 자꾸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본질 가치 중에서도 우리가 재산과 관계와 지위 이런 걸 본다면은 관계와 지위는 자꾸 이제 그 비중이 약해지게 되고 이제 재산이란 가치만 자꾸 본질 가치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고려의 영감과 여기에서 바로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고려의 영감은 자신에게 남아있던 그 가치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다 주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소설에서는 두 딸에게 주어버린 것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본질 가치를 자녀에게 주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본질 가치를 준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자녀에게 다 넘겨주고 이제 자녀의 처분을 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송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칭 불효자 방지법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노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은 시간 가치는 거의 없고 본질 가치 중에 재산의 가치 정도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이 가치를 주어 버리고 나면은 자신이 가진 가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년에 존경을 받고 안 그러면은 또 위엄을 가지고 하려면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가치를 주어버리면은 다 주어버리고 나면은 그런 자신이 존경을 받거나 위엄이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뭐 이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강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질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강한 것이지, 그 본질 가치를 칼처럼 뽑아서 휘둘러 버리고 써버리면은 더 이상 나는 강하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사실은 좀 이제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면은, 뭔가 자녀와 이런 전략적 개입을 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뭘 주고 내가 가지고 있고 하는 것에 따라서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반응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전략적 개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려의 영감이 저랬으니까 나는 그러지 않아야 자녀가 나한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의 주체성을 노년이 되어도 주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체성을 지키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주체성이고 자신의 자유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체적이지 않으면은 주체적이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내 가치가 있어야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종속되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노년의 본질 가치를 이렇게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노년은 본질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다면은 본질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입니다. 시간 가치는 조금 아쉽지만은 시간 가치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쌓아온 본질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를 양도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 가치를 잘 지킨다는 것은 나의 욕심이나 재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지 말고 노년에 나의 가치와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